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두 달 전 전망치보다 0.25%포인트 낮아진 3.25%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부진 등 대외적 위기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해결책이 묘연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2개월간 유지한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김보람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가 하루 만에 회의감으로 바뀌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는데요.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2.3포인트 내린 1854.74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소식에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는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6%대로 급등했다는 소식에 26포인트 떨어진 채로 급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이던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며 낙폭을 그나마 줄였습니다. 외국인은 493억 원어치 팔며 나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899억 원과 424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류정밀이 3.4% 올랐고 비금속 광물과 종이, 목재, 증권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섬유의복과 건설, 철강금속, 유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와 삼성생명만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을 뿐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등 나머지 대형주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넥슨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에 전날 급락했던 NC소프트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며 1% 이상 반등에 성공했고 SK하이닉스도 업황 개선 가능성에 이틀째 올랐습니다. 반면 SOL과 GS,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은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38포인트 오른 471.97로 마감했습니다. 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3년 동안은 해당 회사나 계열회사의 사회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회사 퇴직 임원이 해당 회사나 계열사 사회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는 냉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사회이사 제도 개선에 대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사회이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사회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법률 정비에 나선 건데요. 이와 함께 적용 대상도 현행 상금 임직원에서 비상임이사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용 요건을 법률상에 명시하는 한편 이사회 내 사회이사 비중도 과반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 내부 규범 마련 의무화와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사회이사 보수 투명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4만여의 날인데요. 최근 국내 증시가 대외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번 만기일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6월 만기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에는 마녀들의 심술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만기일을 맞아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는 405억 원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옵션 만기일 이후 차익 거래에서 순매도 금액은 7,383억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3월까지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차익 거래에서 유입되며 만기일마다 부담감이 커지기는 했지만 최근 매물이 조금씩 소화되면서 대규모 청산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선물 시장의 만기 부담이 줄어들면서 현물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포인트 정도로 떨어지면 매물이 나올 우려는 있지만 대부분이 국가 지자체 물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쏟아지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물 시장은 지난달 만기일 이후에 9% 이상 급락했지만 선물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여온 만큼 물량들이 만기에 청산되기보다는 다음 달로 만기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두 달 전 전망치보다 0.25% 낮아진 3.25%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12년 연례협의 발표문에서 2010년 빠른 경제 회복 이후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변화로 2011년,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부진한 세계 경기를 반영해 IMF의 기존 전망 3.5%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가 두 달 만에 하향 조정 가능성을 밝힌 것입니다. 경기 부진 등 대외적 위기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이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011년 제조업 현금 흐름 분석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 흐름은 698.8%로 2010년보다 64.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을수록 양호합니다. 기업별로 대기업은 871.1%로 2010년보다 75.8%포인트 떨어졌고 중소기업은 322.5%로 전년보다 5.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영업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27.4%에서 28.4%로 높아졌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해결책이 묘연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는 언제 종료될 것인지가 아직 막연할 뿐만 아니라 위기 종료의 조건조차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전파돼 국가 채무위기로 전이됐고 해결책도 묘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재는 현재의 위기가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의 자체적인 성장력 회복 없이 다른 어떤 방안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이제는 아시아 신흥 경제권이 경제 위기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2개월간 유지한 기준금리를 조만간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한국이 대외 위험 요인들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렛대로 삼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충격요법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일시적으로 꺼내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업 심리 회복을 위해 7월이나 8월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고 RBS와 JP 모건도 금리 인하에 무게를 뒀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 7대 신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경제를 개혁하고 장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7개 전략 산업을 촉진하는 청사진을 지난달 하순 승인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신전략산업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이외에 녹색 자동차,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텍, 산업소재, 첨단 장비 제조업, 뉴에너지원 등입니다. 중국 정부는 신전략산업이 제조한 신제품을 구매하면 감세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페인 최대은행 두 곳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피치는 스페인 최대 국제은행인 방코 산탄데르와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 플러스로 2단계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스페인 경제의 경기 후퇴 국면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은행의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스페인 경제는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편 피치는 지난 7일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3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제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감은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부 고병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유로화의 앞날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를 도입한 이유부터 들어보죠. 예, 지난 2002년부터 유로화가 공식적으로 성령됐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공통의 화폐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과거 2차례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유럽 지도자들은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기획했습니다. 이 같은 통화동맹은 궁극적으로 유럽이라는 하나의 정치통합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러한 통화동맹 사례가 있습니까? 네, 2차 세계대전 이후만 하더라도 70개가 넘는 통화동맹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 결성했던 루벌존을 들 수 있습니다. 루벌존의 경우 통합 목적과 위기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유로존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루벌존 해체를 불러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회원국 간의 경제력 차이였습니다. 통화동맹을 맺으면서 경제 규모가 다른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자 결국 통화동맹도 깨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루벌존을 이끌었던 러시아 이기주의도 루벌존 해체를 야기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유로존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만약 루벌존과 같이 유로존도 해체가 된다면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까요? 유로존의 해체는 루벌존의 붕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벌존의 경우 출범 당시부터 한계를 노출했고 붕괴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로존의 경우 유로존의 문제는 지난 2009년에야 당시 그리스 총리의 고백으로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문제를 키워온 것입니다. 또한 유로존의 경우에는 루벌존과 비교해 경제 규모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와의 연결고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될 경우 전 세계 경제의 연쇄적인 몰락을 이끌 수 있고 그 충격은 훨씬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해법은 있을까요? 유로존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정 통합과 정치 통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통합만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로존 출범 당시부터 유로존의 성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재정 통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회원국들이 재정을 통합할 경우 경제 규모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회원국들의 이기주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고병규 기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삼성그룹과 손잡고 중소협력업체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정경련은 삼성그룹과 함께 오는 7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삼성그룹 11개 계열사의 130개 협력사가 참가한 가운데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한국 다우케미컬 등 외국 투자기업과 자화전자, 이라이콤, SFA 등 35개 상장사를 포함한 유망 협력업체들이 대거 참가해 연구개발직, 사무관리직, 생산품질 분야 등에서 총 1,3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울산 신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 저장 사업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운영 중인 사모투자펀드가 3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오일뱅크의 유류 저장 사업이 분리돼 출범한 현대오일터미널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울산 신항 내에 약 29만 톤 규모의 유류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2015년 이후 현대오일터미널을 상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상장 후에는 동남아 등 해외에 있는 상업용 유류 저장 사업을 확대해 동아시아 최대 물류 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입니다. LG전자가 기업이나 국가기관 등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고가의 제어 장비 없이도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4팀까지 화상회의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채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옥션이 오는 24일까지 매장 전시 상품과 흠집이 난 가구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스크래치 가구 침구전을 진행합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보티첼리 가죽 침대 퀸 사이즈가 정상 가격 대비 54% 할인된 17만 9천 원, 보티첼리 4인 가죽 소파는 33% 할인된 25만 9천 원에, 데코마인 가구 고급 원목 4인용 식탁 세트는 47% 할인된 14만 9천 원에 판매됩니다. 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